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터디뱅크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2021년도 기초생활수급자의 변경된 내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을 2020년도보다 2.68%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준은 4인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4인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142만 5천원에서 146만 3천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주거급여는 41만 5천원에서 48만원, 이 기준은 서울 기준입니다. 48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보장 수준은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서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 부처,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 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 6,290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 달라진 점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도 기준중위소득이 2.68% 인상이 됐고요. 4인 기준입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142만 5천원에서 146만 3천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41만 5천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1인 가구와 2인 가구는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중위소득은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이며, 이는 2020년도 현재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와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구원 수는 1인에서 6인까지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 기준으로 175만 7,194원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182만 7,831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4인 기준으로 2020년도에는 474만 9,174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487만 6,29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2020년도 및 2021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 기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구원 수는 1인에서 6인까지 있고요. 1인과 4인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가 있는데요. 교육급여는 중위 50% 이하의 가구가 해당이 되고요. 주거급여는 중위 45% 이하의 소득자가 해당이 되고요.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 이하 소득자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가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1인의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87만 8,597원이었는데요. 21년도에는 91만 3,916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자, 주거급여는 2020년도에는 79만 737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82만 2,524원이고요. 의료급여의 경우는 2020년도에는 70만 2,878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73만 1,132원. 생계급여는 2020년도 52만 7,158원이었고요. 2021년도에는 54만 8,349원이었습니다. 4인 같은 경우에는 교육급여는 237만 4,587원이었는데 2021년도에는 243만 8,145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주거급여는 213만 7,128원이었는데 219만 4,331원. 의료급여는 189만 9,670원이었는데 195만 516원으로 인상이 됐고요. 생계급여는 142만 4,752원이었는데 146만 2,887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인 가구 예시 선정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득 인정액이 0원이며 근로소득이 70만원인 경우 먼저 월소득 70만원 곱하기 30%를 공제하고요. 70만원의 30% 21만원을 뺀 49만원이 월소득 인정액.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은 54만 8,349원이고요. 1인 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49만원일 경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액은 58,349원입니다. 월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보다 많지 않으므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할 경우 재산이나 기타 소득, 부양 의무자 기준을 조건 충족 시에 가능하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난번에 발표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0년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되 고소득자는 제외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본인의 재산이 급여 선정 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기준만 완화해 수급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사실상 알고 계셨을 텐데요. 서울형 기초보장은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 3일에 폐지를 했고요. 폐지 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소득과 재산 등 2개의 기준만 충족되면 자녀나 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더라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 원 이상이거나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며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 2021년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을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 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자, 올해는 가공, 난소, 초음파에 이어 안과, 유방, 초음파 등의 급여와 및 중증 화상 등 필수적 수술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고요. 추가적인 초음파, 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 정책 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료급여의 본인 부담 비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나누는데요. 1차에서 3차까지 있고요. 먼저 1종의 경우에 입원을 했을 경우에 의원, 그러니까 동네 의원입니다. 1차에 동네 의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는 본인 부담 금액이 없습니다. 자, 1종의 경우 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도 없고요. 3차 지정병원에 가시더라도 1종의 경우 입원했을 경우에 자기 부담 비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래의 경우에는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의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1종의 경우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를 받거나 그랬을 때 500원을 외의 경우에 500원의 본인 부담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2종 같은 경우에는 입원이었을 경우에 1차 10%, 2차 10%, 3차 10% 이렇게 자기 부담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외래의 경우는 1차 1,000원, 2차 15%, 3차 15%, 약국 같은 경우에는 500원만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자,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는데요. 1종의 경우는 매월 적용이 되고요. 외래의 경우에는 5만원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있습니다. 2종의 경우는 연간 책정을 하는데요. 외래의 경우는 연간 80만원 한도 내에서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에 따라서 2020년 대비 3.2%에서 16.7% 인상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인 가구와 6인까지 해당이 있고요. 1급지에서 7급지까지 있습니다. 1급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고요. 2급지는 경기, 인천, 3급지는 광역시, 세종시, 4급지는 그 외 지역이 해당이 있습니다. 자, 지금 가로 안에 들어있는 부분은 20년 대비 증가액을 표시를 한 겁니다. 자,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4% 인상이 됐고요. 2인 가구는 4.6%, 4인 가구는 6.5% 서울의 기준입니다. 2급지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일 경우에 1.4%, 4인 가구의 경우에는 2.0%, 3급지는 1인 가구 1.1%, 4인 가구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밖에 지역은 표를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가구 원수가 7인인 경우에 6인 기준 임대료와 동일하고요. 가구 원수가 8인에서 9인인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해서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서 적용을 합니다. 2인 증가 시부터 10%씩 인상이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2021년 자가가구 보수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비용은 주택 노후에 따라서 구분한 보수 범위, 경, 중, 대보수별 수선 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2021년도 보수 한도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보수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3년 주기로 주어지는데요. 수선 비용은 457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중보수는 5년 주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849만 원. 대보수는 7년 주기로 신청할 수 있는데 1241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 비용은 주택 노후에 따라서 구분한 보수범위, 경, 중, 대보수별 수선 비용을 2020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도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원격 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혜를 고려해서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교육활동 지원비는 다양한 활동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서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0년도 교육급여 지급 기준 및 지원 내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2020년도에는 부교재비에 초등학교 13만 4천원, 중학교 21만 2천원, 고등학교 33만 9,200원, 학용품비에 초등학교 7만 2천원, 중고등학교 8만 3천원이 지급이 됐었는데요. 자, 2021년도에는 학생별 교육 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을 하게 되는데요. 지원 내용은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28만 6천원이 지급이 되고요.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37만 6천원, 고등학생의 경우에 44만 8천원, 그래서 초등학생의 경우는 38.8%,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6.1% 전년에 대비해서 상승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교과서 대금, 또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대금은요, 고등학생의 경우 해당 학년의 정규 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가 지급이 되고요. 입학금 및 수업료는 연도별 지급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을 전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혜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특별한 것은 부양 의무자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점,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2021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이 되시거나 또 주변에 해당 사항이 있는 분이 있다면 바뀐 내용을 꼭 알고 계시고 또 주위 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